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전국의 학교 개학일이 2주 더 늦춰졌습니다. 개학일은 4월 6일인데요. 교육부 발표 들어보시죠.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정규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침체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면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모두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가 할 수밖에.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규모는 11조 7천억 원 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열린민주당 후보 응모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만나봅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를 통해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현황, 그다음에 교회 등 시설 정보, 교인들의 예배 출결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포렌식 팀이 신천지본부 서버에서 확보한 신도 명단과 이미 제출된 명단 대조를 마쳤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사건 사고 소식 박변과 김판 시간에 분석해봅니다. 3월 17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미 2차례 연기된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인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수업 일수와 방학을 조정하는 문제에다가 중간고사를 볼지 다른 과제로 대체할지 수능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 실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예. 자, 추가 개학 연기 결정하기까지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심이 컸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개학을 연기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제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제 벌써 3월 초부터 개학을 해서 학교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예. 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학습적 측면이 있고, 예. 또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안전 문제가 또 있었어. 그런데 지금 개학 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감염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한 편입니다. 예. 지난주 교육부는 이제 질본을 비롯한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국적인 확진 환자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가 개학할 경우 사실 아이들이 이제 600만 명이 그 바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학교가 지역사회의 주요 감염원이 좀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학생에서부터 가정으로 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개학 연기를 다시 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개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여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2차 감염, 3차 감염 우려가 문제가 있고.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사 일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법정 수업일 수도 있고. 예. 또 이 수능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 모자란 수업 일수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줄여서 채운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까지 이번 주까지가 이제 3주차 되잖아요. 예. 저희가 원래 이제 학교 현장으로 이제 공지가 나간 게 3주까지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그 부분을 학습 결손을 좀 막는다는 입장이었고요. 지금 추구되는 2주와 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5주가 되는데 예. 2주에 해당하는 휴업일 10일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좀 권고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3주는 이제 전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조율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보충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열흘분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1년에 한 3, 4일 정도의 재량 휴업일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뭐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학교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휴업일이 한 3, 4일 정도쯤 있고 예.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 일정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 정도를 조정하고 감축된 것을 좀 균등하게 좀 배분을 하면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학사 운영들은 각 학교가 좀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학을 좀 감축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은 당연히 그걸 미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각 학교가 사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간에서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각 개별 학교 평가 계획이나 이제 학습 계획들을 전부 다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학사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늦춰질 것 같고, 그래서 조정폭의 이제 재량도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좀 판단해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형태로 좀 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3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방학 전에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방학을 줄여서 수업 일수를 조정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수능 일정은 어떻게, 이것도 연기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지금 벌써 3번째 연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일주를 연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23일 날 개학하는 것으로 2주를 더 연기를 했고, 예. 이제 지금이 3번째인데요. 저희들 첫 번째 때부터 저희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가지고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입 일정들입니다. 예. 대입 일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원래 올해 대입 일정이 이제 3월 31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예고가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인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전체적으로 좀 짜놓은 안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약 일자가 이제 구체화되는 그 순간점 아마 뭐 지금 예고된 대로면 계약하기 전 3월 말까지 정도쯤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대입 일정을 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유동성이 있고, 나머지 학사 일정과 달리 지금 대입 일정은
지금 고3 학생들이나 전체적으로 너무나 예민한 부분들이라 그렇죠. 이 부분들이 좀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개학 전에 계약이 정말로 좀 확정돼서 전체가 좀 나가는 그 순간점에 전체적인 대입 일정을 좀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그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치원도 그렇고,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그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었는데, 유치원이나, 이게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돌봄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긴급 돌봄을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가정 돌봄 이제까지 이제 시행을 한 바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도 못하는 영세 상인 자녀들이나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정말 아이를 어디 맡길 데도 잘 없는 이제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시까지로 원래 긴급 돌봄이 나갔었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나 퇴근 시간하고 너무 맞지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시나 7시 이렇게 좀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현장과 같이 조율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수요가 있는 아이들을 같이 좀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도시락 준비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중식 제공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요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지금 돌봄 전담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학교 근무하는 이제 이제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수요들을 좀 같이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 PC방 등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학 연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사실 백신이 개발돼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선책의 백신으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19로부터 좀 안정성을 사회고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또 600만 명의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지금 개학 연기라는 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4월 6일 이전이라도 좀 학교 개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단기적이라도 정말 협력해서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감염병 내가 안 걸린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좀 실천하는 게 집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학교로 좀 오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협력과 적어도 이렇게 지금 한 2주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아이들을 학교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의 배두원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